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 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선진국 근로자들에게 은퇴는 꿈과 희망을 의미하는데요. 60세를 훨씬 넘어서 퇴직을 해도 잘 발달된 연금제도,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봉사나 여가 활동을 하면서 노후 인생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조금 다르죠. 50대 초반이면 명예퇴직을 준비해야 하지만 연금은 60세를 넘어야 받을 수 있고 또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시기가 짧지 않은 데다가 연금 소득 수준도 평균 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죠. 저축해 놓은 돈은 없는데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 거기다 부모 봉양까지 책임져야 하니 그야말로 낀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위드커피 4호점 개소식이 지난 12일 평택 서부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는데요.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커피 시음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위드커피 4호점은 어르신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커피, 코코아, 주스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소액이나마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틴과의 싸움이 언론에 보도되고 옐로우캡 회사가 백기를 들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회사를 상대로 피터는 승리하게 된 것이죠. 자신을 간호해준 노숙자 출신 미셸의 얼굴에서 크리스틴 선생님과 어머니의 모습이 겹치면서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녀와의 대화에서 희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호아킴 데 포사다, 데이비드 림의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 난쟁이 피터.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미셸이 합격을 축하하며 선물한 책의 제목이 눈에 익었다. 바로 예전에 소아마비 의사가 추천한 윌리엄 프랭크 교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였다. 피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을 펴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빠져들었다. 책은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행복은 그 구체적인 목적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 그 실천이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뜻한다.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행복할 만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이 기사 좀 읽어봐. 가브리엘은 미리 스크랩해둔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를 피터에게 내밀었다. 카드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꾼다? 한 장의 카드가 인생을 바꾸는 마술 같은 일이 지금 시카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15년차 택시기사 매튜는 할스테드 거리에서 40대의 남자 승객 한 명을 태웠다. 늦은 밤 술에 만취한 채로 뒷좌석에 몸을 던진 이 남자는 무작정 시카고 강이 보이는 네이비 피어로 가자고 했다. 남자는 목적지로 향하는 내내 죽고 싶다는 말과 함께 소리를 질러댔다.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매튜는 차 안에 비치해둔 버추카드 꾸러미를 남자에게 내밀었다. 버추카드란 배려, 존중, 정직, 협동 등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덕목을 적고 그 뜻을 풀이해 놓은 52장의 카드다.
아무거나 한 장 뽑아보라는 매튜의 말에 술에 잔뜩 취한 이 남성은 반말에 욕설까지 섞어가며 운전이나 하라고 재촉했다. 그래도 매튜는 웃음을 거두지 않고 다시 카드 뽑기를 권유했다. 결국 그가 무작위로 뽑은 것은 용기라는 카드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렵더라도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만일 실수를 했다면 그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그것이 용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누군가 그 손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죽을 용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살겠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카드를 다 읽은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밤새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회사 공금이었죠. 하루만 몰래 쓴다는 것이 그만. 화풀이 상대가 필요해 당신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용기가 아닐까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실수를 만회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자는 매튜를 향해 정중히 인사를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보네요. 감사합니다. 매튜는 남자에게 카드와 팁을 돌려주며 이렇게 얘기했다. 이 팁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아니, 선생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카드는 영원히 가슴 안쪽 주머니에 간직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드림카드는 고민 탈출구였죠. 택시 손님들에게 뽑게 하는 드림카드는 인기가 좋았고, 또 우연히 피터의 손님으로 탄 프랭크 교수는 행복의 의미를 피터에게 전하는데요. 행복한 삶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고, 돈이 전부가 아닌 미셸과 함께하는 미래의 삶을 행복이라고 피터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피터는 자신의 미래를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를 반복했다. 비록 밑그림일 뿐이었지만 일단 해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내면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그 답의 허점을 찾아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꼬박 밤을 새웠다. 그러고도 명확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윌리엄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다. 감히 단언하건대 피터 씨가 택시 안에서 말한 계획들은 사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헛된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서로 그것을 다 이룬다 해도 인생의 빈 공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피터 씨는 작은 목표만 있지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적은 없는 듯해요.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높은 차원의 구체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썼던 것입니다. 삶의 빈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것, 인생의 의미를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사랑, 정의, 평화 같은 차원의 높은 것들 말이죠. 존경하는 윌리엄 프랭크 교수님께 저는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눈앞의 작은 이익과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드림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 택시를 타는 손님들의 애환과 고민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무리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맨하튼에 사는 부자들이나 할렘의 가난한 이들 모두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돈이나 성공,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참,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뉴욕 시립대학교에 법학 전공 야간 과정이 있더군요. 법을 공부해서 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회사 동료 한 명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법률 지식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운 게 적고 아직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도움과 가르침을 청하려고 합니다. 피터는 대학 진학을 해 야간 법학 전공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회사의 사정을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뚜렷했기에 피터는 피나는 노력을 했고, 또 재활치료를 하는 아버지에게도 행복 드림카드를 건네면서 더 나은 삶을 소망하죠. 우리 시에서는 국악 체험 공연 달강달강이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안중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오프닝 연주곡 방황을 시작으로 민요 남생아 놀아라, 덕성몰자 공연, 또 민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 체험, 전통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을 소개하고 연주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 공연 후반부에는 흥겨운 장단을 함께 배워서 다 함께 민요를 부르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신명나는 국악 속에서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이었습니다.